로봇 한 대를 하루 돌리는 비용이 시급으로 치면 겨우 5천 원 수준인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예닐곱 배를 받거든요. 이 셈,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이야기 같던 휴머노이드가 2026년, 지금은 창고와 공장에서 사람 바로 옆에 서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번 순서라는 게 진짜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직업을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세워볼 거예요. 아마 보다 보면 여러분 일이 어디쯤 있는지 궁금해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잠깐 화려한 무대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조명이 켜지고 은색 로봇이 걸어 나오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처음 선보였을 때가 딱 그랬거든요. 곧 수천 대를 만들어서 공장마다 세워두겠다는 약속도 따라붙었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달랐어요. 테슬라는 2025년에 옵티머스를 수천 대 찍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굴러간 건 고작 수백 대 수준이었죠. 이유도 좀 뜻밖이에요.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 손을 만드는 게 아직 그렇게 어렵대요. 게다가 배터리도 발목을 잡아요. 지금 세대 로봇은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이면 멈춰서거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본인도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아직 공장에서 제대로 쓸만한 수준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살짝 안심이 되지 않나요? 아, 로봇, 선홍네 싶은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로봇을 못 만들어서 쩔쩔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서 조용히 돈을 쓸어 담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예요. 이 회사는 로봇을 아예 안 만들어요. 대신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제슨 토르라는 칩만 팔죠. 이 칩은 전 세대보다 연산 능력이 몇 배나 뛰어올랐어요. 로봇이 눈으로 본 걸 판단하고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대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금광이 터졌을 때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장사꾼 같은 거예요. 누가 금을 캐서 대박이 나든 쪽박을 차든 도구 파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잖아요. 이 뇌를 누가 쓰는지 보면 감이 딱 와요. 아마존, 메타,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AI,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까지. 서로 죽자고 경쟁하는 회사들이 죄다 같은 뇌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로봇 한두 대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이미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로봇들이 진짜 공장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래요. 피규어 AI라는 회사의 로봇은 BMW의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11개월 동안 실전 투입됐어요. 이 기간에 다룬 부품이 9만 개, 실제로 일한 시간은 1250시간이 넘죠. 본격 도입 전에 해보는 시범 운영, 그러니까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이 로봇이 거들어서 만들어진 BMW 차가 3만 대를 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무대 위 쇼가 아니라 진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라인 옆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국 기업도 빠지지 않아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미국 조지아 공장에 실제로 들여놨거든요. 그것도 2026년 초예요. 현대차는 아예 이 로봇을 수만 대 사겠다는 뜻까지 내비쳤고요.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비텍이라는 회사의 로봇은 이미 BYD나 폭스콘 같은 큰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죠. 시연 영상 속 로봇이 아니라 물건을 찍어내는 진짜 공장 안으로 성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로봇을 공장에 들이려고 안달일까요? 답은 결국 돈이에요. 숫자 두 개만 나란히 놓아볼게요. 로봇 한 대를 하루 굴리는 비용은 시간당 3달러에서 5달러 정도예요. 반면에 미국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에다 세금이랑 각종 혜택까지 회사가 다 부담하는 걸로 치면 시간당 28달러에서 35달러가 들죠. 같은 일을 시키는데 한쪽은 우리 돈으로 시급 5천원 남짓, 다른 쪽은 그 옌일곱 배예요.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죠. 이렇게 로봇 쓰는 게 사람보다 싸지는 순간을 업계에서는 비용 교차점이라고 불러요. 저울이 기우는 바로 그 시점이죠. 게다가 로봇은 야근 수당을 달라고 하지도 밤샘 근무에 지치지도 않죠. 그리고 공장처럼 딱 짜인 환경에서는 이 계산이 이미 끝났다는 게 업계 공통된 얘기예요. 자, 아까 잠깐 스쳤던 그 안심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로봇, 아직 어설프다는 말, 절반은 맞아요. 집에서 빨래 개고 요리해주는 만능 로봇은 여전히 한참 멀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 계산이 이미 끝나버린 곳이 있어요. 바로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과 창고예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지금 지구 곳곳의 공장 안에서 조용히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로봇이 이만큼 싸졌다면 사람이 하던 일 중에 과연 어떤 것부터 넘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순서를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요. 5위부터가 벌써 사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것 같던 뜻밖의 자리에서 시작되거든요. 먼저 5위인데요. 조금 뜻밖일 수 있어요. 바로 노인을 돌보는 일이에요. 사람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자리인데 왜 하필 여기에 로봇이 들어올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사람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중국만 봐도 노인을 돌볼 인력이 550만 명이나 모자란 상황이에요.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도 4천만 명에 달하고요. 일손은 없는데 돌봄이 필요한 분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2040년쯤이면 돌봄 인력이 57만 명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예요. 이 빈자리를 지금 로봇이 조금씩 메워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재활센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들여놓고 환자들의 재활 운동을 돕게 하고 있고요. 집으로 들어오는 로봇도 곧 등장할 예정이에요. 네오라는 가정용 로봇은 이미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2026년부터 집으로 배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유비텍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유언이라는 로봇은 상대의 감정을 읽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치매를 앓는 분 곁에 익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입힌 로봇이 함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해보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죠. 다만 오해는 말아주세요. 돌봄 로봇은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골드만삭스도 2035년쯤 가서야 세계 노인 케어 수요의 2% 정도를 로봇이 맡을 거라고 볼 만큼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위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기보단 이제 막 문을 연 자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5위가 벌써 이 정도라면 4위는 얼마나 더 가까이 와 있을까요? 게다가 돌봄은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일이라 로봇에게 온전히 맡기기가 여전히 조심스럽죠. 하지만 지금부터 볼 일은 사정이 좀 달라요. 사람의 온기보다 눈과 발이 먼저 필요한 일, 바로 순찰이거든요. 돌봄이 아직 마음이 필요한 일이라면 경비는 조금 결이 달라요. 순찰이라는 일 자체가 정해진 길을 밤새 반복해서 도는, 어찌 보면 로봇한테 딱 맞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경비원 한 명이 24시간 초소 하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한 해에 22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잡혀요. 그런데 같은 자리를 순찰 로봇으로 돌리면 리스 비용이 한 해 7만에서 11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정수기처럼 월세로 빌려 쓰는 방식인데 사람 한 명 값이면 로봇 두세 대가 밤새 돌아다닌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저울이 이미 로봇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자리인 셈이에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로봇이 경비원을 통째로 밀어낸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야간 순찰이나 주차장 감시처럼 위험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수준이거든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 몫이고요. 그러니까 4위라고 해서 당장 경비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바로 중국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로봇 분야로 몰린 투자가 610건, 금액으로는 500억 위안을 넘겼어요. 바로 앞에와 견주면 250%나 뛴 수치죠. 돈이 이렇게 한 곳에 쏠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무너져요.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내놓은 모델 중엔 한 대에 5,900달러짜리도 있고 13,000달러대 모델도 이미 팔리고 있거든요. 한때 수억 원을 부르던 휴머노이드가 웬만한 중고차 값으로 내려온 셈이에요. 이 장면, 사실 우리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드론이죠. 이미 시장을 앞서가던 DJI라는 중국 회사가 드론 가격을 절반 가까이 끌어내리자 버티지 못한 경쟁사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굳어진 DJI의 자리는 지금까지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저가 물량 공세가 기술 경쟁만큼이나 무섭다는 걸 드론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봇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값이 싸질수록 사람 자리를 대신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 밀려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순찰이 이 정도라면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청소와 서빙은 또 어떨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두 눈으로 본 이야기예요.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접시를 잔뜩 싣고 테이블 사이를 스르륵 지나가는 서빙 로봇 한 번쯤 마주쳤죠? 바로 그 장면이 이번 순위의 출발점이에요. 순찰처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옆자리로 지나가는 걸 이미 본 풍경이라는 거죠. 그럼 숫자로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청소나 미화일을 하는 분들의 중위시급이 18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호텔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업형 청소 로봇을 들여놨더니 원래 사람이 하던 하우스키핑 업무량이 40에서 60%까지 줄었다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로봇이 사람을 통째로 밀어낸 게 아니라 일의 양 자체를 뭉텅 덜어냈다는 점이에요. 식당이나 카페 쪽 서비스 로봇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규모가 18억 달러쯤 되거든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60% 넘게 뛴 셈이니까 흐름이 꽤 가파른 거죠. 여기에 최근 흐름을 하나 더 얹어볼게요.
접시를 나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자리까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 유기택의 워커라는 휴머노이드가 매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물건을 건네는 소매응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인투봇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나일로라는 모델도 이런 서비스 현장을 겨냥해서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 카트를 미는 로봇에서 사람 모습으로 손님을 맞는 로봇으로 무대가 한 칸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에요. 아직은 정해진 안내나 간단한 응대에 가깝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 로봇들이 마치 뭐든 다 하는 만능처럼 소개되곤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잘 해내는 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접시를 나르거나 늘 같은 방식으로 바닥을 미는 것 같은 좁고 반복적인 일에 가까워요. 손님 표정을 살피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응대하는 건 여전히 사람 몫이죠. 손님을 맞는 시연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순서를 벗어난 돌발 상황까지 매끄럽게 넘기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진 못해요. 진짜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거든요. 여기까지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로봇이 파고들기 쉬운 자리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 손끝의 정교함이 훨씬 더 필요한 자리인데도 이미 로봇이 넘어간 곳들이에요. 자, 이제 손끝의 감각이 필요한 자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이요. 여기는 부품 하나를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끼워야 하는 사람 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어온 대표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지금 2위예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BMW의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 로봇을 넣고 11개월 동안 실전 파일럿을 돌렸어요. 시범 운영이라는 뜻이죠. 이 기간에 로봇이 다룬 부품이 무려 9만 개, 가동 시간은 1250시간에 달했어요. 놀라운 건 정확도인데요. 부품을 제자리에 놓는 성공률이 99%를 넘겼어요. 사람이 실수 없이 하루 종일 반복하기도 벅찬 일을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해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필 조립 라인이 이렇게 빨리 넘어갈까요? 이건 로봇이 사람보다 잘나서라기보다 이 일자리가 원래 사람을 붙잡아두기 어려운 자리라서예요. 제조업은 한 해 이직률이 40%에 육박할 만큼 사람이 자주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선 늘 비어있는 자리를 매번 새로 뽑고 가르치느라 애를 먹어온 거죠. 그 빈틈으로 로봇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전망도 이 방향을 가리켜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미국 제조업에서 모자라는 인력의 약 4%를 휴머노이드가 메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밀어낸다가 아니라 채울 사람이 없는 자리부터 메운다는 얘기라 저항이 훨씬 적다는 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렇다고 로봇손이 사람 손을 다 따라잡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정직하게 짚고 갈게요. 사람 손은 손가락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약 27개나 돼요. 반면 테슬라 옵티머스가 목표로 삼은 건 22개 수준이거든요. 실이나 얇은 천을 다루는 섬세함, 예상 못한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아직 사람이 한참 앞서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건 정해진 부품을 정해진 자리에 반복해서 끼우는 정형화된 작업이지 사람 손끝의 감각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도 저울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가장 정교하다고 여겨지던 조립 라인마저 이번 순서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1위는 뭘까요?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장면, 사람 옆에 로봇이 서 있던 창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드디어 1위예요. 그런데 이 1위는 좀 특별해요. 앞선 순위들처럼 곧 올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지형이거든요. 바로 창고와 물류 작업이에요. 아마존은 2025년에 로봇을 100만 대 넘게 돌렸어요. 사람 직원 규모에 거의 맞먹는 숫자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2033년까지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이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에질리티라는 회사의 디짓이라는 로봇이 한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10만 개 넘게 옮겼고 여러 고객사에서 6만 5천 시간 넘게 일한 기록을 세웠어요. 잘 꾸민 시연 영상이 아니라 진짜 매일 출근하는 노동자처럼 움직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해요. 이걸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는다로만 보면 절반만 본 거예요. 사실 창고 물류 쪽은 사람이 안 와서 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2026년 초 미국만 해도 못 채운 창고 일자리가 50만 개나 됐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만 개의 인력 공백이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은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빈자리부터 먼저 채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로봇이 뭐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통로에서 상자를 나르는 건 잘하지만 집에 돌아와 빨래를 개고 저녁을 차리는 그런 섬세한 손놀림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딱 2007년 1월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휴대폰 시장의 왕은 노키아였고 누구도 몇 년 안에 그 왕자가 통째로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드론 시장에서 이미 앞서 있던 DJI라는 중국 회사가 가격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자 버티지 못한 경쟁사들이 시장을 떠났고 그 자리는 지금 세계 드론 시장의 70%로 굳어졌거든요. 값이 싸지는 순간 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뒤집힙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봇 한 대를 하루 돌리는 비용이 시급으로 치면 겨우 5,000원, 사람은 그 옌 7배. 이 셈은 우리가 답을 미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 결국 더 싼 쪽을 택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로봇이 아직 못 채우는 건 사람의 손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눈빛, 서로를 살피는 온기, 그건 아직 어떤 계산기로도 값을 매기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진짜 준비해야 할 자리는 어쩌면 바로 거기일 거예요.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